네, 줌마렐라의 도전, 태풍보다 무서운 두 분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실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줌마렐라가 돼서 태풍과도 같은 멋진 남자. 이걸 멋지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금 위험한 남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남자가 없고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좀 일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도 없고 하여튼 우리 줌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금 씨가 오늘 네. 아침에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부었어요, 눈이. 네. 뭐 드셨어요? 어제 네, 뭐 드셨어요? 태풍과 아니 함께. 어제 태풍 와가지고 너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이것저것 엄마가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어제 족발하고 보쌈 좀 먹고요. 네, 조금 먹다 보니까. 네, 그러다 엄마가 집에서 입 심심하지 않냐고 그래서 밤에 네. 그 태풍도 부는데 비빔국수 하나 해먹자 그래가지고 비빔국수 해먹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여자를 위해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주실 김성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잭판남 김성원입니다. 오늘도 네. 좋은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아, 태풍, 제 지갑에 태풍이 불고 있어서. 아, 표현이 괜찮네요. 지갑에 태풍이 불고 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떤 또 맞춤 재테크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지갑에 태풍이 분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 우리 줌바렐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비상금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서 비상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비상금이요? 비상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비상금, 남편이 모르는 비상금은 없고요. 알고 있는 비상금은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세요? 아마 그럴걸요. 그럼 서진 씨는 네. 남편 모르게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거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제가 말해버렸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비상금. 참, 뭐, 누구나 다 사실 비상금은 나의 희망이자 나의 꿈이자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괜히 이렇게 뜨끔해지죠?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비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네네. 비상금, 어떤 비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지금 갖고 계신 네. 거죠? 그렇죠. 2천만 원. 그거. 네, 그거요. 네. 그래서 주부들이 실제로 지금 줌바렐라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딱히 비상금을 뭘 준비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또 생소하거나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그 주부라는 가정하에 두면 굉장히 크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지금 두 분은 일을 하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정 경제에서 가장 큰 돈은 아내가 씁니다. 그렇죠. 가장 그 생활비니 뭐 식비니 교육비니 다 제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오늘 뭐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부님들은 진짜 눈이 번쩍, 귀가 네. 번쩍 뭐 뛰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팀장님,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이제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습니까? 네.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그 생활비를 쪼개고 모아서 비상금을 만든다라는 그 자체가 전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뭐냐면 네네. 그 금융권들이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고객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를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보면 왜 요즘은 은행이든 카드사든 증권사든 네. 제휴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금융지주사처럼 한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 자기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자기 카드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주거래하는 A은행을 설정을 해 두었는데 A은행사의 그 카드사인 A카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A카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부들이 쓸 수 있는 생활비, 뭐 그런 교육비 같은 걸 계속 기출을 하면 카드 결제 금액이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제도 따박따박 잘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고객에는 우리가 우대금리를 줘야 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은행에서 우리 카드를 잘 써주셔서 감사하니 현재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4% 금리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최대 각 은행마다 거의 다 있는데요. 잘 활용하시면 최대 약 12%까지도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요? 네. 그렇게 잘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지금 은근히 칭찬을. 아니, 요즘 같은 뭐 시대에 보고 12% 확정 금리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전업주부님들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주부님들하고 비상금 모으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전업주부냐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맞벌이냐의 개념들보다는 자금을 집행하는 쪽을 한 라인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 나눴지만 네. 우리 그 MC께서 하시는 네. 것처럼 남편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내지는 이제 거꾸로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돈도 내 돈이고 남편 내 돈도 내 돈이다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네. 이게 어느 쪽이든 폄하할 수 없어요. 그 둘 다 현명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집행하는 쪽이 한쪽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맞벌이 쪽입니다. 대신 맞벌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아무래도 외벌이보다는 좀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규모도 좀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남편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백 같은 걸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백이요? 네, 백 같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사시면 눈치 안 보이나요? 제 돈으로 사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모아놓은 비상금으로. 비상금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 2천만 원. 아, 없다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들이 일단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비상금을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이 돈을 주부님들이 비상금을 갖고 쉽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 주말엘레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따박따박 지식을 쌓아가는 분들이면 또 모를까나 쉽게 이렇게 재테크나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수익을 크게 만들어서 어떤 수익을 즐긴다는 것보다는 내가 10원씩 모아서 100원이 되고 100원의 수익이 붙어서 110원, 120원이 되는 그런 재미부터 한번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준 써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학습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나 말고 나보다 훨씬 전문가인 그들이 돈을 운용할 수 있게 간접 투자 상품을 되게 권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 돈을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굴려주고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을 제일 먼저 권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간접 투자 상품을 투자를 해 놓은 상황에서 그 회사를 상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제 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손해가 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3년짜리 간접 투자를 했다면 3년 정도 학습 효과,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 3년이 끝난 즈음에는 내가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팀장님, 네. 제가 사실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비상금이 있거든요. 부모님 몰래 비상금이. 어느 정도나 있으세요?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보고 때문에. 계세요? 네. 그럼 저번에 말씀하신 금액이 맞네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860만 원. 예!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여튼 그 비상금이 있는데, 제가 그 비상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쓰지 않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좀 장기 투자 요량으로 증권회사에 제가 묵혀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자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암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조회를 해봐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자 붙어봤자 뭐 22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130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어봤어요, 증권회사에. 도대체 이게 수익이 나고 있냐? 그랬더니, 고객님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맞나요, 상품에 이게? 투자했는지 궁금한데요. 날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럴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교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해도 그 활주로에서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가는 시간은 그닥 그렇게 빠른 속력을 내지 못하거든요. 가속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형 상품들은 장기형 상품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뒤에 내 돈 어떻게 됐지?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계속 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상품들은 우리가 일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시간이 내 편의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야 수익이 되는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자꾸 확인하는 것은 조급함을 좀 달래는 것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면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격적이냐 아니면 방어적이냐에 따라서 공격적이면 롱텀,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짧게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직접 투자도 괜찮고요. 우리 땡땡전자 있죠. 지금 사고한테 져서 힘든.
그런데 뭐 종목 투자를 직접 해서 사고 팔고도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방어적이라면 간접 투자를 권하는 거죠. 나 대신 전문가가 운영을 해주는 것에다 맡겨놓고 장기간 지켜보되 방치는 안 되고요. 계속 전문가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나 장기형 상품이면 보험사 상품들이 더 좋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만큼 좋은 경험치를 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보험사에 있는 연금형 상품 같은 것에 성금 씨가 준비해 놓은 그 돈들은 예, 그렇게 거치형으로 가입해 두시는 거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래야 될것 장기로 갈지 같아요. 단기로 네. 갈지 공격적으로 갈지 방어적으로 갈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성금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지금 모으시고 있는 비상금을 네. 어머니 아버지 해외여행 시켜드린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백도 선물해드린다고 그러려고 그러면 뭐 단기 상품에 투자해야겠네요. 그러려고 모으시는 성금 씨. 돈이기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가방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말씀은 뭐 그렇게 하시지만 어머니들은 다 듣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네?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보통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좀 본인 불안하죠.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네, 네. 네. 친구 근데 얘기.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요. 2천만 그 원이? 돈을 네. 합쳐서 이제 비상금을 좀 같이 굴리게 되면 약간 금액이 또 커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굴려서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액수가 좀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 그렇죠? 전에 모아둔 또 돈까지 합쳐서. 결혼 전에 모은 돈이 집사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일단은요.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얘기하면 좀 반칙 아닌가요? 결혼 전에 모으는 건 내가 모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의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보태서 그거 다시 다 내 거가 되는 것은 조금 반칙 아닌가 싶은데 그건 남편분과 상의해 보시고요. 어쨌든 돈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똑같은 0.1% 수익이 붙는다 그래도 더 많은 수익이 붙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이나 방어적이나도 나눌 수 있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으려고 버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예, 금고에 쌓아두고 돈 자체를 즐기면서 와, 내 돈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어디 반드시 쓰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게 백이 되던 뭐 차가 되던 그걸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라면 그걸 폄하할 수는 없는데 그 써야 하는 목표와 시간대에 맞아야 돼요. 내일 차를 사고 싶은데 오늘 있는 그 돈을 장기형 상품에 옮긴다는 건 바보죠. 아, 그러네요. 10년 뒤에 차를 사고 싶은데 1년짜리 투자를 계속 10년을 이어가는 건 또 네, 네. 바보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그다음에 목적에 그렇죠.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시네요. 들어보니까 선희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셨네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제 얘기가 전부터. 진짜로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정말 아닙니다. 어쨌든, 아니에요? 네. 남편분께서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근데 저 현명하지 제가 않을까.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두 분은 아내가 비상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우리 팀장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요, 실제로 저는 모르죠. 저희 돈은 집사람이 집행을 하니까 네. 네, 그분이 운영하시는 데에 따라서 그분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네. 대개는 우리 보험 왜 들죠? 뭐 만약-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거죠, 뭐. 예.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저도 뭐 있으면 전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제가 성우 씨가 오늘 준비했던 랭킹을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나오신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네.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네. 궁금해집니다. 우리 팀장님은 왜 모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이제 이건 이제 저희 자연인 애기 아빠로 돌아가서 보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 사교육비가 감당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 페이 그러잖아요. 왜 정말 안 오르는 건 남편 월급이고 떨어지는 건 애 성적하고 너무 네. 슬프네요. 그래서 왜 그 사교육비를 지금 그러니까 남편 페이가 올라가는 것보다 사교육비의 상승률이 크니까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말이죠. 이 팀장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네. 참 못됐어요. 왜요? 자기 와이프는 비상금을 모아서 그걸 사교육, 우리 아이의 교육에 쓰려고 비상금을 모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집에 바뀌고 있는 백은 확인 안 되시나요? 그건 뭐 선물 받았다 하던데요. 그렇죠. 누가 준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고구 짝퉁이라고 누가 봐도 하고, 진짠데 네. 가짜라고 하시는 그냥 이런 이태원 가서 샀어요. 뭐 그런 이렇게.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비상금 뭐 조금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려고 모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요, 진짜 모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게 또 비상금으로 현금을 좀 쥐고 있어야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빌려주실 거예요? 아니, 현금 통장은 현금대로 갖고 있으면서 네. 비상금은 또 비상금대로 아니에요. 비상금은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금 씨, 네. 저희의 이야기가 순위에 있나요?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들 그렇죠. 얘기들이. 오늘 방송들이 좀 마음에 전체적으로 들지가 않아요. 전체 지금. 마음에 들지가 네. 않아요. 뭔가 탁 하고 네. 아주 솔직한 랭킹 4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4위. 돈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 좀 있어야 목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제 얘기거든요. 선희 씨 약간 마음인 거예요? 현금이 또 이렇게 이만큼 쥐고 있어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면 일단 서진 네. 씨의 비상금은 불안한 현금인 거고, 그렇죠. 어디 투자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통장에 그대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아,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위는 뭘까요? 3위! 네. 사고 싶은 거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저는 이래서 비상금 모으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솔직한 대답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괜히 뭐 넣어서 눈치 보고 이러는 것보다. 근데 이 부분은 남편들이 비상금 모으는 거나 부인들이 비상금 모으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금 모아요. 네. 많이 모으셨어요? 저요? 네. 저는 비상금이 없어요. 에이. 아, 진짜로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있었는데. 뭐 하려고 모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저 이제 나중에 애 사교육비 쓰려고. 에이. 그래요, 저.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요. 근데 애기가. 이게 주말엘라 시청자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네네. 대개 남편들은 비상금을 만들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직장인들 경우에는 특히나 아예 없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내분들이 남편분의 매출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융통성이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직장인들은 대개는 이제 급여 명세표라는 게 나와버리잖아요. 통장에 송금만 되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1원짜리 하나 어디 가겠어요? 근데 팀장님은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어떻게 비상금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출연료 모르시더라고요. 출연료는 모르시는 아, 바로 여기 준말렐라에 나오는 출연료를 자, 비상으로 제가 모으고 미리 계시네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위는 자, 그럼 볼까요? 이제 2위 가볼까요? 네네.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 2위. 친정집에 돈 쓸 일 생기면 도와주고 싶어서. 이건 뭐 그닥 비상금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얘기해서 서로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게 또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 만약에 우리 부모님 조금 뭐 해드리려고 약간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뭐 미안해요. 그거 하면 되지 그냥. 제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요? 좀 되게 아니요. 미안하고 눈치 보이더라고요. 미안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두 분보다 좀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왜 우리 아버님에게 해드리면 장인에게도 해드려야 되듯이 장인에게 꼭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 아빠에게 해드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해드려야 돼. 그러기에는 그렇죠. 돈의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10만 원씩 드리면 40만 원 필요한데 네. 지금 수중에 딱 2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분 나누면 5만 원씩 드리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선희 씨 그래요? 네. 오. 자, 대망의 1위 볼까요? 대망의 1위. 자, 대망의 1위. 남편한테 떳떳하고 싶고 동등하고 싶어서. 자, 이게 야, 요거 조금. 네, 이게 참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위랑 2위랑 굉장히 서로 그러니까요. 비교가 되는 네.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가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남편은 경제생활하고 본인은 경제생활 하고 있지 않을 때 왠지 남편의 돈을 매번 타다 쓰는 게 굉장히 또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떳떳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희 씨처럼 이제 보통의 우리 주부님들이 남편의 월급을 주부님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떳떳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니,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거 랭킹을 조사하실 때 아마 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했나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되게 그 지금 우리 어머님 때는 그렇죠. 이런 감정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긴 하지만 황혼이혼이라는 게 늘거든요.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나면 이제 나 독립하고 싶어. 그렇게 나의 떳떳한 내 삶을 살고 싶어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30, 40대들은 그런 거죠. 왜 가정주부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환산한 논문들도 막 있고 이러는데 사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요. 이렇게 제가 정말 따져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랑 앉아서. 내가, 당신이 집에서 아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여로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하면, 그래도 제가 좀 후하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따지면 2,500은 훨씬 넘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둘이 일을 나가게 되면, 네. 가사 도우미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기회비용으로 환산해보니까, 적어도 3천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요즘의 가정주부들은 다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랭킹 1위는 사실은 조금 근자의 현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제 아버님들이 생활비를 주신다고 맞아요.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넌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는구나 했는데 집 월급을 다 주면서 난 생활비 줬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재미로 랭킹을 알아봤는데 그래요. 이렇게 비상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네. 사실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가 여자들은요. 일단 비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남편이 몰라야 되거든요. 알면 또 이게 비상금의 의미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몰래 잘 굴리는 방법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려주세요. 끝날 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실제로 되게 금융권을 거래하면요. 남편과 나는 아무리 부부래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안은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잖아요. 네. 우편물은 주부들이 직접 받으면, 주말 시청자분들이 받으면 보안을 지켜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정말 수익보다 남편이 모르는 게 우선이다 하면 직접 투자를 하셔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투자. 예. 삼성전자 10주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돈으로 얼마가 되겠지만 매번 10주를 얼마 갖고 싶다고 우편물 날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근데 주식 종목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현금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종목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ETF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신문을 받아보시면 거기 딱 종목변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것들은 큰 유동은 없고요. 시장의 흐름과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거의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금 드는 기분 개념으로 하나씩 사서 보유하고 계시면 정말 보안은 지켜낼 수 있는데요. 여보,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참 저희 프로그램이 참 못된 방송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늘 유난히 이게 듭니다. 뭔가를 그렇죠? 잘 알려드리고 싶으면서도 남편들께는 또 굉장히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네. 다음 시간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 비상금 있는 곳을 찾아내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데요? 그렇죠? 어디에 주식을 하고 있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저희가 오늘 비상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서진 씨는 비상금이 있다라는 거, 남편 네. 몰래 있다는 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일단 저희가 알아냈고요. 남편 아는 비상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지금 2천만 원을 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비상금으로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시켜드리려고 모으고 있다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어머님 굉장히 해외 좋아하신다는 거. 싫어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아내분이 어쨌든 모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 뭐 저는 뭐 모아서 자기가 네.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뭐 좋지요, 뭐. 이 방송 보고 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저는 뭐 모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여자들이 비상금을 모으는 이유는요, 네. 나 혼자 쓰고 뭐 이래서는 아니에요. 남자들은 뭐 이제 비상금 좀 모으면, 오늘 술 한잔해, 내가 쏠게, 뭐 이러지만, 사실 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거니까요. 이거 진짜, 남편들도, 그럼요. 남편들도 그래요. 이거 다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팀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대표주자로. 그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시는 술이 그럼요. 아니라니까요. 직장인과의 그 상사와의 그렇죠.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업무 환경을 늘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가방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과의 아, 관계, 그런 사회생활의 야, 관계. 이게 그럼 또 어메이징 스토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비상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예산을 짤 때도 예비비라는 걸 편성을 하는데요. 네. 가정경제를 주체로 운영을 하시는데 분명히 비상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주 영악하게 운영하시는 것처럼 남편에게 알려주시는 비상금도 필요하고 남편 모르는 비상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비상금 필요하지요. 네,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상금 너무 믿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비상금 살살 믿으시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본인의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네. 또 나에게 꼭 맞는 재테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비상금이요. 어떤 부부 사이의 불화의 원인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또 이것도 다 모아두면 가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비상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